안녕하십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코로나 백신 대책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러지 않아도 무더워서 짜증이 나는 이런 날씨에 국민들 화병만 돋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능력, 기본적인 그 균형감마저 완전히 상실을 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바꾸어줘야 지금 국정이 정상화가 되는데 현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무능, 그 무능에다가 대선 전국에서 선거에 뭐가 유리할까, 이런 얄팍한 계산까지 끼어들면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을 보고 있자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이나 국가나 어떤 조직이든지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이 나쁜 데다가 거기에 무능까지 겹치게 되면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어젯밤 여의도에서는 그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도권 봉쇄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짧고 굵게 이렇게 방역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 짧고 굵게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2주간 그렇게 해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들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봉쇄라고 하면서 방역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방역 대책을 지키고 또 최저임금까지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기습적인 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하고 있고 어제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 당연히 이 같은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또 단속을 하니까 민노총 집회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이렇게 단속하느냐,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권은 민노총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다 볼 일 다 봤죠. 촛불 시위에 이어진 문재인 정권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단체가 민노총이죠. 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민노총의 집회, 겉으로는 단속한다, 규제한다,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의 경우에 음악을 트는데 강남 스타일처럼 빠른 음악은 안 되고 나훈아 씨의 테스형은 괜찮다. 택시를 2명까지 탈 수 있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코로나 백신 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해놓고선 지금 또 모두 질병청, 정은경에게 다 떠넘깁니다. 이렇게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시작이 되니까 이런 탁상행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정은경 본부장 또 사과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잘못은 청와대에서 다 해놓고 정은경은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그 몫만 정은경이 맡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정은경이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은경이 전문가인데다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준 진솔한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된 것이죠.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침, 정은경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은경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책임감 때문이겠죠. 전문가로서 자기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근데 그 책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침이 잘못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직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게 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역 지침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되면 전파 속도,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독성은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근데 또 그게 그렇지도 않다. 독성이 더 강한 것도 나왔다. 지금 이런 식으로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방역을 느슨하게 해왔습니다. 방역 대책에 해이한 태도로 일관을 하다가 지금 이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 2,000명대를 넘어갈 거라는 예상들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말대로 2주일
이렇게 수도권 봉쇄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8월 말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 8월 말까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놓고 또 서로 굉장히 엇갈리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헷갈리다 못해 이제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뭐 하위 80%를 주느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니 뭐 연봉이 얼마일 경우에 또 맞벌이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청년의 경우에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가전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하위 80% 지급 원칙에서 변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물러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집권 여당은 아주 웃기다는 듯이 그동안 뭐 홍남기는 7차례입니까? 계속해서 밀려나기만 했죠. 계속 홍남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를 노린 갖가지 잔꾀들, 꼼수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80%도 좋고 기준을 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 그 다음 하위 50%가 됐든 80%가 됐든 전 국민 지원금이 됐든 그런 논란으로 옥신갈신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왜 이렇게 하느냐, 모두 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계산, 잔꾀만 잘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만 55세에서 59세에 대한 백신 접종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마지막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백신 접종을 신청하라고 해놓고 만 하루도 되기 전에 백신이 다 떨어졌다면서 접종 신청이 중단이 됐습니다. 문제는 백신 수급 계획을 세세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중단되고 난 뒤에 이제 이틀도 되기 전에 또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 이틀도 되기 전 시간에 백신이 다시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정부가 백신 수급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 한 사례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간단하게 저렇게 모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정부는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정부 내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일을 하기 싫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도 하기 싫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능에다가 나쁜 꼼수까지 계속 쓰게 된다면 아무리 정부가 막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이 이제 직접 저항에 나서는 방법 외에는 민노총이 하는 방식, 민노총처럼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직접적인 저항에 나서게 될 것이다. 대선 전국이 국민들이 직접 저항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습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곧바로 입당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곧바로 이어서 뭐 환영식을 한다 이렇게 부랴부랴 굉장히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자신이 앞장서겠다.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야권 지지자들은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 지지율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그 윤석열 측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더 또 입장이 애매해진 부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 앞에 어떤 당당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면서 당당한 명분도 없이
이 약속했던 합당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안철수 측도 늦었지만 빨리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의 이 무능, 위선, 책임 떠넘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아직도 야당, 야권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야권 전체가,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앞장서야 됩니다. 야당이 앞장서서 종합적으로 이 모든 혼선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또 야당에서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책임 있는 자세를 이런 대목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